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릴라의 예. AYS0721님이 예. 광고가 너무 많아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잘 나가는 방송에 광고 많은 게 뭐 어쩌라고. 먹고 살아야지 SBS도. 광고가 SBS 적자예요. 광고가 나가야지 우리 봉도사가 막 잡담을 합니다. 아니 SBS 적자인 거 아세요 진짜? 아 모르죠 저는. 아 적자 SBS가. 저희 가게도 지금 적자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가게가 이동형 가게예요? 아니 저희 집이요. 네. SBS가 왜 적자냐면 라디오는 흑자예요. 그래요? 라디오에서 벌어서 TV에 갖다 바치는 거야. 아. TV는 적자예요. 그 TV를 없애야 돼. 정봉주가 벌어서 김어준한테 주는군요. 그렇죠. 그 시청률도 안 나오잖아. 곧 망해. 저 PD들 봐 얼굴 똥 씹은 표정이네. 자,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정 씨가 2010년에 세상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인에게 넘어가는 게 48%가 권 씨. 예. 권 씨에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19%인가 18%를 그 뭐 자산관리공단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 권 씨 한 18% 20%쯤 되죠. 자산관리공단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 본인들이 사버리면 되는 사버리면 거니까. 되니까. 예. 이런 등등 과정을 통해 갖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상은 씨도 연로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4개의 계열사의 몸집을 키워서 본 회사하고 M&A 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촛불이 빵 터진 거예요. 이동용 씨가 자회사의 우호 지분을 75% 갖고 있어.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거를.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뭐 지금 등장하는 그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뭐 예. 금강이니 SM이니 이런 게 지금 닷새 다 일종의 그 계열사 하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인수하고 막 금방 그래요. 금방. 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나라야 그 나라들은. 이거 봐. 이상득 씨는 돌연 입원. 중환자실에 있다던데요. 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조사에.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아 테니스 할 때. 테니스.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예. 보통 그 회사 인사 발표도 아,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왜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자, 그래서 이동용 씨, 이상득 씨는 특활비잖아요. 특활비 때문에 이동용 씨는 다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을 때 양동으로 치고 들어오면 진짜 정신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수사도 여러 가지로 받는 거죠. 한 일이 많아서. 네, 예. 많습니다. 손 변호사 이렇게 되면 입원해버리고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서 뭐 조사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현재는 피의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안 나오면은 필요하면은 뭐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나오고 나 협조 못한다,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동의하에 수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는 동정 여론이 일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이상득 씨 2011년 특활비 말레이시아에서 그 도청하려고 다 걸리니까 원세훈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또 인도네시아로 이사 갔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왔어요? 네, 호텔방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 수색하고 뭐 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너무 또 민망하고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가요? 또 국정원이? 네, 직원이. 호텔 직원한테 잡혀요. 네. 국정원 직원. 호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예. 나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예. 나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일단 파악하고 있죠. 완전 뇌물이네 그거는. 만약 검찰 주장대로 그렇게 그렇죠.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자리 보전을 위해서 빼박힌 그 대가성이 거죠. 있는 그런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득 씨는 5년 이하 뇌물 공유자니까 아니 그 원세훈은 5년 이하. 그런데 이상득 씨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 무기지. 무기. 그 아저씨가 아니라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네. 무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도
유죄 판결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그 일감 몰아주기로 1심, 2심 다 실형 나왔어요. 징역 1년 6월인가 나왔고요. 오, 다만 법정 구속을 네, 하지 연령 않겠다. 등을 고려해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만 안 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럼 보통 죄인인 거네요. 물론 아니죠. 그 확정되지 대법원 않았으니까. 확정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예비죄인. 거기서도 예비죄인.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1심, 2심 다 유죄였고 실형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다투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이상득 씨를 위해서라도 다스 내 거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이러고 해야 된다라고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가요? MB가 형을 위해서라도. 글쎄요. 형도 눈물도 없어요? 아유, 뭐 서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각자 처해서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제지만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니 근데 그러고 있는 것 같고. 한 명만 그 제대로 희생되면 나머지 다 사는 건데. 그런가요? 다들 또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럼요. 네.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 고대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방송길 이렇게 속닥거려도 돼요. 왜냐하면 청취자가 못 듣게. 우리끼리. 자신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취자가 너무 많이 들었고 청취율이 너무 높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못 듣게. 네. 잠시 다른 방송으로 갔다 와주세요. 잠깐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자 정희석 기자님 평양 실검 경쟁 이게 뭐예요? 어제 정현 선수가 그 4강에 오르기 전까지 오전 11시 전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다투다가 20위권을 밀려났던 게 이제 정확하게는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생일 선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뭐 평양올림픽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평화올림픽으로 한번 생일 선물을 주자라고 해서 평화올림픽이 1위로 갔다가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또 그걸 고지고대로 보기 힘든 이제 일부 안 돼. 세력들을 네. 보면 이제 평양 올림픽으로 이제 1위를 또 올렸다가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정현 선수가 이제 종결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올림픽을 1위로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막 올렸던 거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 없다. 평양올림픽이 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올렸던 건데 그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이렇게 막 휙휙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또 이렇게 사회력을 모으면 뭔가를 또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만 명만 더 네. 이렇게 바뀌나 봐요. 검색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이마트 문화센터가 검색어 1위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봄학기 개강 신청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네이버는 조작이 없다고 하지만 그 네이버와 그 네이버 프로그램을 뚫는 사람 간의 그 경쟁입니다. 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이버가 하나 새로운 장치를 만들면 그걸 뚫는 방법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없다고 하고 하지만 네이버는 절대로 기계적 알고리즘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 그 총의 관심사입니다. 알고리즘을 해킹해갖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블랙마켓에서 예. 유통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걸 또 네이버가 막고 정말 그 지하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래 기싸움은 IT는 창과 방패 맞습니다. 싸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뚫고 정말 막고 뚫고 막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왜 실검 1위 올라가지라고 그렇죠, 할 만한 그렇죠.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해준 또 업체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공개할 건 아닌데. 근데 그거 공개하실 아닌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작게 예를 작게 들어서 해가지고. 팟캐스트 초창기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낮이 아니고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보통 새벽 1, 2시, 3시 이때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때 느닷없이 실검이 쫙 올라갔다가 2, 30분 만에 쫙 빠져. 그게 거기서 오픈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해서 그 포털 쪽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업이 들어오는 게 우리는 막 모두가 뭐 검색을 하는 검색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뭘 제가 하나- 받은 느낌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자기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 안정성. 그 검색어의 네. 신뢰도도 확 떨어져 버리는 떨어지니까.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쭉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클릭하는 거죠.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간다는 게 있잖아요. 네. 검색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서 네. 들어가 보게 보면 되죠. 네. 팟캐스트야 그럼 그거 다운받으면 네. 또 올라가고 그렇죠. 어떤 거는 그래갖고 막 실검에
1위를 뭐 이틀 동안 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건 조작이다. 자꾸 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그래서 경찰 경우인데. 조사로 해서 그런 일당들이 매일 잡히고 도망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잡히고 거죠. 교도소 가고 교도소 돈 또 벌고. 교도소대로 먹고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지하 경제가. 블랙마켓이 활성화되는 거. 아 그걸 뚫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의 원조는 누구냐 원조 싸움을 하는데 네. 실제로 처음 얘기한 거는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네. 그 갈 때 3피읍 올림픽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3피읍이 평양, 평창, 평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평양만 떼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아니 그걸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네. 발언하면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세 번 하니까 얘기하지. 옆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평창 그랬죠. 평창 올림픽.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초창기에는 평양 헷갈리는 냉면은. 분들 많았을걸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실수한 걸 갖고 꼬투리 이, 잡으니까. 이 올림픽의 정체성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2011년도에요. 법이 발의가 됐죠. 평양 올림픽 지원 특별법. 그게 한나라당에서 평창. 평창 올림픽. 저도 평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평창, 말 평, 쓰죠. 평양, 네. 평화 이게 쉽사리 그렇죠. 예. 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153명 중에서 147명인가 찬성을 해요. 그리고 또 그 한 해 전에는 결의문도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2011년에 평창대회 지원 특별 법안 발의했던 사람들이 권성동, 김성태, 장제원. 그러니까 그 3인방이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의 원조다 얘기해주고 있고 장재원 수석 대변인은 공도사님하고 친하잖아요. 누구요? 장재원 수석 대변인. 장재원이요? 예. 김성태도 친하고 다 친해요. 예, 정치쇼 홍보를 해줬어요. 장재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그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치쇼를 홍보를 해줘. 정봉주 정치쇼를 뺐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아쉬워요. 정봉주만 좀 찾았어요. 왜냐면 정치쇼 자기가 여기서 일주일 진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쇼를 얘기해. 이 두 사람이 깔때기는 확실히 깔때기야. 우리가 정치쇼. 정현 선수 아니 화이팅입니다. 이거 이름 바꿔 정봉재 정시쇼. 그렇죠. 정씨쇼. 야. 그래서 이게 북한 체제 홍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장재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그 외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다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에 평창대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데 다 참가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아니 이제 근데 하는 솔직히 거죠. 우리가 진짜 이거 이념적 색채 머리에서 다 떼놓고 평양 올림픽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좀 저는 안 느껴집니다. 완전 반대 느낌이에요. 아니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군사 대결을 없애고 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내려오는 것도 좀 강조도 좀 해주고. 오히려 그게 더 뭐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체제 선전에는 이 평창 올림픽이 계속 활성화되고 거기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 체제가 더 선전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란 공간과 얼마나 환경이. 통넓게 보여. 그렇죠. 그리고 2014년에 김무성 대표는 북한 선수다 오는 거 그런 건 통 크게 양보하는 거야. 이런 발언까지 막 해갖고 어저께 짤방으로 막 돌았잖아요. 네. 그 양반은 한치 앞을 잘 못 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옥새 갖고 튀어라. 네. 영도다리에서 그 사진은 진짜 시대의 명작이라고 봅니다. 영도대교 대혈전 옥새를 들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평창, 평양, 평화 얘기하는데 그 평창에서 한우를 먹고 평양냉면으로 후식을 먹으면 네. 그게 자칫 그게 평화다. 평화 정착 아니냐, 평화 회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메인 디시는 진짜 평창이에요. 근데 평창에서 한우를 먹고 평양으로 냉면 먹으러 가기엔 좀 시간이 좀 아니 걸리는데. 한국에서 평양냉면 잘하는 데 너무 많잖아요. 메뉴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파스타 먹으러 이태리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좋네요. 역시 짜장면 먹으러 상해 안 가잖아. 함흥냉면을 먹을 수도 있죠. 제가 어디 중국집 갔는데 옆에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부부가 앉아갖고 네.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짜장면 그래서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옆부터 크게 저는 잠봉 주세요. 바뀌었죠. 이제는 아니, 짜장면도 이제 짜장면 됩니다. 다 네. 인정하죠. 다 다 통하는 인정하는 거인데? 거죠. 네. 그냥 우린 이상한 주제를 자꾸만 봐죠. 김밥도 나경원 그래서 나경원 의원 얘기하래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IOC에 그리고 IPC에도. 네. IPC에도 사실상 이거는
평양 올림픽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서신을 보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의원으로서 보낼만 하죠.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으로서 적절했느냐. 라도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온라인 청원에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임해달라. 이게 25만 명이 넘어서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 요건을 갖춘 거죠. 이게 지금 2018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28년 되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판단이 돼요. 뭐냐면 2007년도에 광운대 동영상에 나오니까 BBK 설립했다니까 주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에 와갖고는 그때 얘기한 걸 보니 뭐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발언 평양올림픽 발언하고 10년 뒤에 또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굳이 10년 뒤까지 뭐 하려고 기다려 지금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청원을 했는데 온라인 청원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요건에는 이제 그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 법률 재개정 내진 폐지, 여기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게 온라인 청원인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약간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적절 부적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뭐 폭력도 아니고 청원 만들었고 하면 그거 하는 게 이게 민이고 그런 거죠. 그 이상한 정치네. 이게 너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맞아요. 본인의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설시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특히 그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이 반대되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나경원 의원이. 근데 그걸 사실 여야는 그러니까요. 항상 공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바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 하는데 몇 년 전 걸. 그러니까 IOC 조직위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본인이 누렸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에 와서는 IOC 조직위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IOC 조직위원이 뭔지를 내가 봤을 땐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 아,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크다고 봐요. 올림픽 정신이 뭔지 모르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소 변호사님 직권남용 혐의로 이거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올림픽 정신이 뭐냐 그리고 올림픽을 도대체 왜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개최를 하느냐 예. 정말 최고로 어떤 그 아주 최고의 기량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예.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애초에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올림픽이 어떤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또 그런 예.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평화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6년 전이죠. 2012년인가요? 마이크에 좀 가까이 서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네. 그래?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 제가 듣기에. 아니 조선일보에서 6면인가 2면 탑으로 나왔어요. 네. 북한 그 보천부학단, 보천부학단이죠 그때? 전자 건가요? 전자음악단? 예. 보천부학단 소속의 현송월. 그리고 확인도 안 돼요. 과거 김정은 애인이었던 현송월 씨를 포함한 10명이 10여 명이. 10여 명이 음란물과 관련해서 음란물 제작과 제작 유포. 유포와 관련돼서 처형됐다. 사형당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어. 그래서 어제 찾아봤더니 그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 그 그대로 있죠. 아 그대로 있어요? JPG 그대로 있고요. 그것도 조선일보 들어가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 날짜가 2013년 8월 29일자 기사인데. 8월 29일에요. 네. 이상한 이게- 걸 기억하시네. 찾아봤죠. 아. 이게 뭐냐면은 그 현송월이라는 6년 이름이 전이랑 5년 전이에요. 5년 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전이죠.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당시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의 연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 그리고 현송월을 비롯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이 노동당의 어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3일 만에 공개 처형됐다. 예.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그러면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난 그게 누군지 너무 아, 그건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많이 쓰죠. 예, 그 취재원을 보호할 수밖에 근데 없으니까. 취재원을 보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소설을 쓰면서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건 양날의 이게 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8월에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약 넉 달 후쯤에 문화일보에서 또
이거를 확인을 해줘요. 오. 2013년 12월 10일 기사인데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개 처형이 확인이 되었고 최근에 이 북한에서 눈에 띄게 이 공개 처형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논조를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약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생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현성월이 중국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죽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오보에 대한 어떤 정정보도. 없어요. 사과는 안 해도 정정보도를 그렇죠. 하고 팩트를 짚어주지도 않았어요. 예. 나중에 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지 정보보고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장성택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장성택이 여기에 한 무리로 가담되어 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됐을 때 그것도 사유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기사로 나온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현성월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 10여 명? 그럼 분명히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도 찾을 수 있을걸요? 검색하면. 아니 예. 오늘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현성월 처형 했고 하면 조선일보 딱 떠요. 8월 29일. 근데 보통 보도 그렇게 내고 나서 아닌 게 되면 정정하지 않습니다. 한 줄이라도 하죠. 예. 아니면 아예 내리거나. 내리거나. 네.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9월 1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옛 애인 현성월 음란물 제작 취급 혐의로 공개 총살 충격. 그 어느 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네, 그리고 9월 6일엔 또 있습니다.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오호.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된 김정은 옛 애인의 섹시 댄스 영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진짜. 아직도 다 있는데 계속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죠. 이게 계속 있네요. 반복 네. 재생산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막 오보를 낼까? 예. 혹은 오보를 내고 나서 정정이나 사과를 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취재원을 밝힐 이유도 없고 취재원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뭐 언론중재위나 이런 데 이제 제소를 하는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거 거의사실 유포로 고발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조평통이라 그러잖아요. 조평통일위원회 북한에 거기에 우리 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끼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죠. 거기서는 계속 비판하는 또 보도를 해요. 오.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네요. 2014년 5월에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현성월 생존. 이라는 그럼 기사도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된 냈습니다. 게? 예. 그 사과 소명도 아니죠? 네, 그게 2014년 5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 그때 중국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공연을 취소했었죠. 예. 그리고 그때 그때 공연하러 왔다가 취소했죠. 네. 레퍼토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가 네. 취소했죠. 아니 그것도 아직도 확인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레퍼토리 문제 때문에 인 것으로 중국 측에서 알려졌다. 항의했다. 네. 그랬더니 돌아가 버렸다. 돌아가- 그건 또 아마 2015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생존했다는 걸 또 확인하고 또 맞죠. 보도한 거죠. 2015년. 아주 네. 재밌네. 근데 방송 때 방송에 집중하는 거 찾아도 돼요 그런 거? 제 역할이 이거 같습니다 오늘은. 네. 풍성한 아, 방송을 위해서. 그 검색하는 네.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한테 그런가요? 자료만 주고. 예전에 알겠습니다. 10수년 전에 그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한참 생겼어요. 제가 근데 군대에서 이제 땄습니다. 사실 오보라는 건 생산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기자로서 보면 오보와 특종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종이에 쓰는 건데 뭐.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그분에 대해 사과는 해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근데 북한 취재하는 기자들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잖아요. 취재원이 불분명하니까. 너무 제한돼 있고 대북 정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은밀할 사람이 수밖에 없고. 분명 소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북 이거 취재할 때 조심하세요. 위장간첩이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구속돼 취재하다가 감옥 가고 싶어? 그리고 북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확인을 안 해줘요. 이게 애로사항입니까 지금? 확인해줘. 국가보안법 접촉. 아 보통 이제 근데 북한에서 대합통신. 네. 모니터링을 정말 상세히 합니다. 샅샅이 합니다. 그리고 아, 항상 그래요? 대남 성명을 할 때 C일보, J일보라고 특정해서 반동 어쩌고 진짜 거기는 적나라하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까버리겠다 이런 니은 표현도 하고. 여기서 하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런 팟캐스트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신기하네.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그렇게 바로 잡은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럼 바로 잡아 달고 이렇게 정정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 분 인사하래요 그냥. 이제 끝났어요. 빨리 가요. 네. 4부 해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4부 전역 작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릴라에 예. AYS0721님이 예. 광고가 너무 많아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잘 나가는 방송에 광고 많은 게 뭐 어쩌라고. 먹고 살아야지 SBS도. 광고가 SBS 적자예요. 광고가 나가야지 우리 봉도사가 막 잡담을 합니다.
아니 SBS 적자인 거 아세요 진짜? 아 모르죠 저는. 아 적자 SBS가 저희 가게도 지금 적자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가게가 이동형 가게예요? 아니 저희 집이요. 네. SBS가 왜 적자냐면 라디오는 흑자예요. 그래요? 라디오에서 벌어서 TV에 갖다 바치는 거야. 아. TV는 적자예요. 그 TV를 없애야 돼. 정봉주가 벌어서 김어준한테 주는군요. 그렇죠. 그 시청률도 안 나오잖아. 곧 망해. 저 PD를 봐 얼굴 똥 씹은 표정이야. 자,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정 씨가 2010년에 세상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인에게 넘어가는 게 48%가 권 씨. 예. 권 씨에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19%인가 18%를 그 뭐 자산관리공단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 권 씨 한 18% 20%쯤 되죠. 자산관리공단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 본인들이 사버리면 되는 사버리면 거니까. 되니까. 예. 이런 등등 과정을 통해 갖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상은 씨도 연로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4개의 계열사의 몸집을 키워서 본 회사하고 M&A 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촛불이 빵 터진 거예요. 이동용 씨가 자회사의 우호 지분을 75%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하냐라는 동정 여론이 일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이상득 씨 2011년 특활비 말레이시아에서 그 도청하려고 다 걸리니까 원세훈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또 인도네시아로 이사 갔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네, 호텔방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를 수색하고 뭐게 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너무 또 민망하고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죠. 부끄러워. 도망가요? 또 국정원이요? 네, 근데 직원이. 호텔 직원한테 잡혀요. 네. 국정원 직원. 호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예. 아 나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예. 나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일단 파악하고 있죠. 완전 뇌물이네 그거는. 만약 검찰 주장대로 그렇게 그렇죠.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오. 빼박힌 대가성이 거죠. 있는 그런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득 씨는 5년 이하 뇌물 공유자니까 아니 저 그 원세훈은 5년 이하. 그런데 이상득 씨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 무기죠. 무기. 그 아저씨가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네. 무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도 유죄 판결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그 일감 몰아주기로 아. 1심, 2심 다 실형 나왔어요. 징역 1년 6월인가 나왔고요. 오. 다만 법정 구속을 네, 하지 연령 않겠다. 등을 고려해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만 안 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럼 보통 죄인인 거네요. 물론 아니죠. 그 확정되지 대법 않았으니까. 확정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예비죄인. 거기서도 네, 예비죄인.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1심, 2심 다 유죄였고 실형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다투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이상득 씨를 위해서라도 다스 내 거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이러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올림픽을 1위로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막 올렸던 거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 없다. 평양올림픽이 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올렸던 건데 그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이렇게 막 휙휙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아,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또 이렇게 사회력을 모으면 뭔가를 또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만 명만 더 네. 이렇게 바뀌나 봐요. 검색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이마트 문화센터가 검색어 1위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봄학기 개강 신청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네이버는 조작이 없다고 하지만 그 네이버와 그 네이버 프로그램을 뚫는 사람 간의 그 경쟁입니다. 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이버가 하나 새로운 장치를 만들면 그거 뚫는 방법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없다고 하고 하지만 네이버는 절대로 기계적 알고리즘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알고리즘을 해킹해갖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블랙마켓에서 예. 유통이 되고 있다. 그걸 또 네이버가 막고 정말 그 지하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래 기싸움은 IT는 창과 방패 맞습니다. 싸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뚫고 정말 막고 뚫고 막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왜 실검 1위 올라가지라고 그렇죠, 할 만한 그렇죠.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해준 또 업체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공개할 건 아닌데. 근데 그거 공개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조금 아니요. 작게 예를 작게 들어서 해가지고. 팟캐스트 초창기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낮이 아니고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보통 새벽 1, 2시, 3시 이때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때
느닷없이 실검이 쫙 올라갔다가 2, 30분 만에 쫙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MB가요? MB가. 형을 위해서라도. 글쎄요. 형도 눈물도 없어요? 아유, 뭐 서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각자 처해서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제지만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니 근데 그러고 있는 것 한 명만 그 제대로 희생되면 나머지 다 사는 건데. 그런가요? 다들 또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럼요. 네. 대학은 어딜 나오셨나? 고대를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방송길 이렇게 속닥거려도 돼. 왜냐하면 청취자가 못 듣게. 우리끼리. 자신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취자가 너무 많이 들었고 청취율이 너무 높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못 듣게. 그렇군요. 네. 잠시 다른 방송으로 갔다 와주세요. 잠깐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자 정희석 기자님 평양 실검 경쟁 이게 뭐예요? 어제 정현 선수가 그 4강에 오르기 전까지 오전 11시 전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다투다가 20위권을 밀려났던 게 이제 정확하게는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아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생일 선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뭐 평양올림픽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평화올림픽으로 한번 생일 선물을 주자라고 해서 평화올림픽이 1위로 갔다가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또 그걸 고지고대로 보기 힘든 이제 일부 안 돼. 세력들이 네. 보면 이제 평양 올림픽으로 이제 1위를 또 올렸다가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정현 선수가 이제 종결자가 된 거죠.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뭐 지금 등장하는 그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뭐 예. 금강이니 SM이니 이런 게 지금 닷새 다 일종의 그 계열사 하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인수하고 막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나라야, 그 나라들은. 음. 이거 봐. 이상득 씨는 돌연 2번. 중환자실이 있다던데요. 네. 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음흠.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아 테니스 할 때.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예. 보통 그 회사 인사 발표도 아, 근데 금요일 이분은 저녁에 왜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래. 자, 그래서 이동용 씨, 이상득 씨는 특활비잖아요. 특활비 때문에 이동용 씨는 다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을 때 양동으로 치고 들어오면 진짜 정신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수사도 여러 가지로 받는 거죠. 한 일이 많아서. 네. 예. 많습니다. 손 변호사 이렇게 되면 입원해버리면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서 뭐 조사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현재는 피의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안 나오면은 필요하면은 뭐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나오고 나 협조 못한다,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동의하에 수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